아마바둑의 뜨거운 순간, 오늘 아마바둑 열전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회는 2018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리그입니다. 경기도 바둑리그가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엔 의정부에서 개최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바둑리그, 네. 경기도 바둑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번에 걸쳐서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3차 대회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의정부에서 개최된 대회입니다. 네, 그럼 어떤 대회인지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했고요. 경기도 체육회에서 후원했습니다. 네, 경기도 14개 시군 단일 리그로 진행이 되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 달에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모여서 4번에 걸쳐서 13라운드를 진행하고요. 매 라운드 5인 단체전, 남자 4인과 여자 1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자 20분 30초 3회입니다. 네, 리그 일정인데요. 3회차는 의정부 시청에서 8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1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9라운드에서 펼쳐진 부천시와 의정부시의 대결입니다. 네, 단체전에 강한 김진환 선수와 개인전에 강한 유경선 선수가 만났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이름 많이 들어본 아마추어 맹장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벌써 9라운드로 접어들었어요. 14라운드까지 대국이 진행되는데요. 9라운드라면 거의 후반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지금 상황에서 두 선수, 양팀의 에이스들이 격돌해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펼쳐진 의정부시청 모습입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로 대회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반가운 얼굴이죠. 경기도 바둑협회 정봉수 바둑협회장의 모습입니다. 네, 개최지인 의정부시 최영호 바둑협회장 모습입니다. 네, 여러 내빈들도 참석을 했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대국이 시작됐는데 부천시와 평택시의 치열한 대국 모습입니다. 김진환 선수의 대국 모습이죠. 네, 14개 팀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시군 바둑리그는 5명이 한 팀이 돼서 총 승수의 결과로 승패를 가립니다. 그렇습니다. 3승을 하면 팀이 승리를 거두는 거죠. 굉장히 또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지금 아마추어 김정선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부천시와 의정부시의 의정부팀의 대국 모습이고요. 네, 저희가 9라운드에서 보여줄 팀들인데요. 이 중에 1장 선수인 김진환 선수와 유경성 선수의 바둑을 보내드립니다. 네. 유경성 선수는 1955년생, 타이즌 9단이나 둔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김진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선수는 아마대회에서 우승 경력도 있고요. 전국대회 우승이죠. 굉장히 아마 맹장들의 이 재미있는 한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렇죠. 라이벌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더욱더 기대됩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유경성 선수가 흑번을 잡았고요. 김진환 선수가 100번을 잡았네요. 네, 두 선수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 리그전, 이름이 동호인이라고 붙어 있지만 두 선수의 기량을 본다면 전국대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선수들이 만났고요. 그만큼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 리그전이 경기도의 바둑 축제이자 또 굉장히 치열한 그런 승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경성 선수 일단 대국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진환 선수 100번으로 진행 중입니다. 흑은 양쪽 다 소목을 두었고요. 네. 백은 양화점을 두었네요. 최근에는 워낙 또 3.3 침입이나 또 여러 가지 알파고 인공지능 수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오늘 바둑에서도 그런 수법들이 등장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 초반은 굉장히 고전적이죠. 또 물론 프로 바둑에서도 유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진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려갔네요. 보통이라면 이곳을 걸치고, 자, 무난하죠? 무난한 우변 정석으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의 이 한 수는 흙이 양구침을 하더라도 내가 또 큰 자리를 가면 충분히 둘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자 3-3을 들어가서 유경성 선수 일단 실리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환 선수 굉장히 바둑 팬들에게도 친숙한 그런 이름인데요. 또 이렇게 시군 바둑 리그전에서 보게 되니까 반갑고요. 또 유경성 선수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전에 내셔널 리거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단체전에서 강한 선수와 개인전에서 강한 선수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경성 선수 같은 경우는 2017 경기 도민체전에서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네. 김진환 선수는 반대로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네. 은메달리스트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단 좌상 쪽은 예상대로 3-3 침입을 하고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아래쪽을 걸쳐가는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되고요. 최근 같은 유행이라면 아래쪽으로 걸쳐서 뭔가 흙이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벌려두는 진행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두 선수 모두 아마 맹장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바둑을 두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한 칸 높은 걸침이죠. 걸침을 했고요. 자, 유경성 선수 의정부시 소속인데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 의정부 시청이기 때문에요. 사실 바둑만큼 홈 이점이 없는 경기도 참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에게 맞는 그런 대국장도 있고 대회도 있고 하거든요. 이번에 의정부 시청 지금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분 좋게 바둑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백이 한 칸 띄어서 받아두는 게 정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칸 띄어서 받으면 침입하는 수가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뭐랄까요, 승부수를 던질 때 이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먼저 들여다보고요, 이 자리를. 아래쪽으로 받으면 교환 자체로 조금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나중에도 활용 수단이 있겠죠. 이런 끊는 수도 노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들여다봤을 때 백의 강수는 이어서 받는 건데 이으면 역시 이 자리 급소를 가고요.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날일자를 다시 한번 달립니다. 그러면 연결은 안 되니까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형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한다면 흙이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백은 양분이 됐거든요. 하지만 백돌이 워낙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을 해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흙도 좀 강하게 두어갈 때 둘 수 있는 작전이 되겠고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작전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이 생기고요. 백이 큰 자리를 갈 때 만약에 흙돌이 이런 자리까지 있다면 이제는 굉장히 강력한 수법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하지만 백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거길 붙여갔네요. 하지만 지금 백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젖혀서 받게 되면 꼭 득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변에 백을 붙여준 형태가 돼서 나중에는 악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나중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죠. 네, 지금처럼 받아둬서 특별히 활용을 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백돌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곳 우상 쪽 흑진에서 백이 수를 내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늠목자의 급소는 여기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 한 점 잡기 위해선 위에서 틀어 막아야 하는데 늘어가면 차단하려면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찌르고 막으면요. 결국 뻗어야죠. 그럼 젖혀 있는 게 또 선수예요. 교환이 안 돼 있다면 흙이 호구쳐서 뭔가 백을 좀 다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기 쉽게 살아버립니다. 지금은 이곳 늠목자의 급소는 여기 붙이는 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흙도 좀 안전하게 이곳에 붙여서 위로 늘면은 넘어가고요. 아래쪽으로 늘면 틀어막고 넘겨주는 그런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백이 흙집을 깼고요. 뭐 이런 뒷맛이 남아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뒷맛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활용을 하는 수를 선택했고요. 이제 여기서 손을 뺀다면 뭐 보여드렸던 들여다보고 뭐 이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백이 손 빼는 건 안 됩니다. 받아둬야 되고요. 유경성 선수의 생각은 실리를 일단 많이 챙겨뒀잖아요. 뭐 좌상, 우상, 우하까지 실리는 챙겨두었고 지금 두는 수법들은 그냥 백을 약간씩 눌러가는 의미로 두고 있는 겁니다. 백의 세력을 조금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지금 두어가는 느낌이고요. 뭐 백도 불만은 없는 진행입니다. 거기까지 들여다봐서 이제 여기서는 손을 뺄 수도 있어요. 백이 당연히 받는 것은 무난하고요. 손을 뺀다면 어느 자리가 좋을까요? 네, 손을 뺀다면 이 정도 늠목자를 두어서 끊는 건 당합니다. 당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당해주더라도 큰 자리를 갖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은 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냥 받아두는 것과 손 빼는 것. 뭐 기풍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발 빠른 걸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받지 않을 거고요. 김진환 선수는 뭐 두터운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두었습니다. 이제는 흙이 좌하 쪽으로 손이 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날일자 걸치는 진행이 되겠죠. 네. 거길 협공 갑니까? 김진환 선수 지금 뭔가- 흙 모양이 네. 커지는 거를 좀 견제한 수 같은데 네, 그리고 뭔가 전투가 일어난다면 뭐 백이 두텁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길 협공 간 거는요. 일단 유경성 선수도 양걸침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좀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에 많이 사용되던 정석이죠. 네,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던 정석이고요. 뭐 가장 기본형이라면 지금 뻗어서 받을 때 이렇게 밀어가고요. 붙이면 젖히고 예전에 이런 형태 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젖히고 호구쳐서 흙은 하변을 제압하고 백은 좌변 쪽을 제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형태 자체가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행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김진환 선수는 어떤 형태로 바둑을 두어 가려고 두 칸 높은 협공을 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두 칸 높은 협공이라는 거는 전투를 하자고 한 건데요. 유경성 선수가 이 기풍이 확실하네요. 유경성 선수가 실리에 무척이나 민감한 네. 그런 기풍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기풍을 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예전으로 친다면 뭐 지하철 바둑이라고 별명이 있었죠.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의 대국이 떠오를 만큼 정말 이런 실리 바둑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지금 뭐 얼마 진행되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집을 세 보면요, 흙집은
우하 쪽에 20집, 좌상 10집, 30집에 이곳에 5집이니까 35. 우상이 최소 10집은 나니까요. 45은 확보를 해놨어요. 일단 100집은 상변 10집, 이곳 우변 쪽이 13집, 그러면 23집에 이 아래쪽 두터움 아직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집으로는 흙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실리를 잘 차지하면서 네, 백도 이 좌변 쪽에서 뭔가 행마를 하면서 벌려두면서 이 두 점을 좀 안정을 취하고요. 또 집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은 두텁게 두어가는 만큼 그 두터움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궁금하네요. 유경성 선수가 두텁게 둔다면 이런 자리 꼬부려서 둘 수가 있는데요. 그 자리 막아가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근데 지금까지 둬온 유경성 선수의 스타일로 봐서 과연 그 자리 둘까요? 또 실리적인 수를 두지 않을까요? 네. 또 실리적이라면 이런 자리 있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갑니다. 백이 넘겨주지 않고 전투를 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자리를 막지 않고 차단을 해서 전투하는 것은 밀려요. 밀리면 물론 흑도 곤마지만 백도 양분이 됐거든요. 백이 조금 두텁다고는 하지만 두터운 바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전투가 된다면 이거는 백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앙을 막아서 정리했고요. 이러면 유경성 선수가 그렇죠.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가 이름값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앞서는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김진환 선수를 좋아하는 바둑 팬이라면 김진환 선수 이름값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유경성 선수를 좋아하는 바둑 팬이라면 유경성 선수를 얘기할 것 같은데 또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예요. 굉장히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치인데요. 오늘 이 지금까지의 진행도 정말 본인들의 기풍대로 두터움의 김진환, 실리의 유경성 이 대결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유명한 만큼 서로 대국 경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대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그렇다는 건 서로의 기풍을 잘 알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바둑을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형세는 굉장히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네요. 늪목자를 두면서 이곳 백 세력을, 백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를 뒀습니다. 잔잔하지만 굉장히 서로의 개성을 살린 그런 바둑이 되겠고요. 오히려 백을 공격해 가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유경성 선수가 지금 흑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백을 역습을 노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예요. 단순하게 이돌 살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급소를 가서 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 백을 괴롭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자리는 봉쇄를 당해도 막으면 살아있고 백이 아래쪽에서 잡으러 오는 건 한 칸 뛰어나가서요. 또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유경선 선수를 보니까요. 사실 바둑이라는 게 극단적인 실리만 챙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리를 챙기면서도 상대의 두터움을 견제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타계를 하고 있다가도 좀 역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경성 선수의 이곳 중앙 급소를 둔 이수를 보니까요. 아, 유경성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 고수 반열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한 수 같아요. 이수는.